청주에서 살인진드기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첫 살인진드기 사망자가 확인된 지 하루 만입니다. 청주 시내 골목 상권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국내 슈퍼마켓 4곳 가운데 한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도 동해를 입은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재상정된 청주 테크노폴리스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주에서 살인진드기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살인진드기 바이러스로 인한 국내 첫 사망자가 확인된 지 하루 만입니다. 한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65살 황모 씨는 지난 주말부터 고열과 감기 몸살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던 중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즉 작은 소 참진드기 바이러스 감염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고열증이 발생하기 전 황 씨는 지난주 집 근처 야산에서 고사리 등 산나물을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몇 분이 가셨는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그분이 반일도 하고 또 고사리 뜯으러. 황 씨의 몸에서는 진드기에 물린 자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국립보건원은 병원을 방문했지만 환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역학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혈액과 진료 기록을 토대로 발병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피검사상에서는 혈소판 감소가 관찰되고 있었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위장관 증상은 동반돼 있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작은 소 참진드기로 인한 감염 의심 사례는 의료기관 신고 6건과 역학조사 5건 등 모두 11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8월 강원도에서 사망한 63세 여성은 살인진드기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사망한 74살 강모 씨는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충주 환자의 감염 여부도 일주일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치사율이 6% 정도 돼요,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경증으로 그냥 다시 되는 거니까. 실험실 결과도 나와야지만 이제 정확하게. 그렇죠. 한편 서울과 부산 등에서 의심 증세를 보인 4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살인 진드기로 인한 불안 심리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 날씨는 벌써 여름인데 농민들은 여전히 냉해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도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곶감 주산지인 영동의 한 감나무 과수원. 한창 잎이 푸르러야 할 시기지만 지난달 한파에 나무가 허옇게 말라 죽었습니다. 이 봄에 이 새싹 올라오는 게 가장 보기 좋은 장면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볼 게 없지 않습니까? 의욕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충북도 내 냉해 피해 면적이 1,300헥타르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정작 재해보험은 농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봄철 냉해는 특약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재해보험을 가입하면요, 특약이라는 게 생겨갖고 동해 피해나 냉해 피해 이런 걸 전부 특약으로 다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별도로 보험료가 자꾸 올라가는데.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피해 규모가 수확량의 20%를 넘어야 하고 보상금을 받으려면 수확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농민들은 수확기 보험금 산정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고 피해 복구 비용도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험에 가입한 3월부터 수확기까지만 보장 기간이기 때문에 지난 겨울 나무가 얼어 발생한 수확 감소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2월 중순에서 3월 초 그때 가입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나무가 동해 피해를 입진 않아요. 가입 대상이 안 돼도 이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또 수확물만 보장되기 때문에 나무는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도 부담이 되지만 그 타먹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골이고 그런 식이지. 이러다 보니 지난 2011년 2,000가구에 육박했던 충북도 내 과수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 시내 골목 상권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동네 슈퍼마켓 4곳 가운데 한 곳이 문을 닫았고 남아있는 곳도 월 100만 원 벌기가 쉽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동네 슈퍼마켓과 기업형 슈퍼마켓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인근에 기업형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5개월 전 또 하나가 들어와 동네 슈퍼의 매출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접고 싶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걸 다 버리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계약 기간도 있고. 또 다른 곳, 동네 슈퍼마켓 5분 거리에 기존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약품과 잡화, 식료품까지 파는 드러그스토어가 잇따라 3곳이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드러그스토어와 같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상점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규제책도 없어 동네 상권이 그대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운영하는 거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지. 실제로 지난 2010년 890여 개였던 청주 시내 동네 슈퍼마켓은 3년 사이 200개 넘게 줄었습니다. 살아남은 678군데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한 535군데 가운데 지난해보다 고객이 감소했다고 답변한 곳이 78%로 대부분이었고 3명 중 1명은 순수익이 100만 원도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재벌하고 중소소상공인이 있는 경쟁 자체가 지금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냥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두면은 결국 중소소상공인들은 계속 심각한 이 빠른 구조조정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전통시장 반경 500m 안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동네 슈퍼마켓을 따로 보호하는 규제는 없습니다. MBC 뉴스 조울선입니다. 청주시가 한 달 만에 다시 상정한 테크노폴리스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이 청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자금 대출 이후 16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못하면 금융권에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테크노폴리스 동의안의 통과 여부는 오는 28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충청북도가 고속도로 신설 등 대규모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정부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진천 간 확장과 세종시 경북도청 신도시 고속도로 신설, 진천 백곡 국도 확장 등 5개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국토부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비와 설계비를 내년 정부 예산에 편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경북과 충남, 세종시 등과 공조할 계획입니다. 음성지역 최대 갈등의 불씨였던 용산산업단지가 백지화 이후에도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진 방식과 규모를 둘러싼 이견 끝에 백지화로 마무리된 음성의 용산산업단지. 자금난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던 민간 사업자와의 계약도 없던 얘기가 됐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은 오는 11월이지만 음성군이 서둘러 해지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 내 착공을 못하면 사업자가 위약금 10억 원을 물어야 하지만 음성군이 이마저도 포기하는 조건입니다. 이를 두고 계약상 당연히 받아내야 할 것을 서둘러 포기한 건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5개월만 지나면 계약 해지가 당하려고 10억 원을 그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왜 굳이 그 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백지화 과정에서조차 잡음이 일자 음성군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10억 원의 위약금 부담을 안길 경우 사업자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거나 약속된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기존 계획 면적을 2배로 확대해 산업단지를 조속히 재추진하라는 주민 요구에 배치된다는 이유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25만 평 이상 크게 산업단지 해달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그렇게 20만 평 이상으로 진행이 안 되니까 13만 5천 평으로 진행이 되니까 통상 별 잡음 없이 진행되는 지자체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 용산 산업단지만은 이례적으로 추진 방식과 규모 등 강론에서 오락가락하며 백지화 수선에 들어간 지금까지 꼬박 1년을 분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풍뎅이 마을로 불리는 영동의 한 시골 마을이 요즘 군뱅이 출하에 눈꽃을 새 없습니다.
이 마을에서 나오는 굼벵이가 전국 유통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북이 쌓인 톱밥을 헤치자 둥글게 몸을 만 우동통한 애벌레가 나타납니다. 단단한 머리 껍질과 6개의 다리가 있는 장수풍뎅이 유충 굼벵이입니다. 저온 저장고에 있던 굼벵이들은 상온에서 50일가량 있으면 검은 투구를 갖춘 장수풍뎅이로 변해 학습용과 애완용으로 인기리에 팔려나갑니다. 유축 포장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찾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 회원들이 나와서 포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출하된 굼벵이만 벌써 20만 마리. 어른 손가락 굵기의 굼벵이 한 마리에 600원씩 출하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 마을 18가구가 올해 번 수입은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표고버섯 산지였던 이 마을 주민들이 굼벵이 사육에 뛰어든 것은 20년 전. 버섯 재배 뒤 버려진 참나무 폐목 더미를 이용해 큰 돈이 들지 않은 굼벵이 사육은 부업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 해 이 마을에서 길러지는 굼벵이는 이제 전국 유통량의 절반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어도 풍뎅이나 이런 거는 기르기가 좋으니까 노동력이 거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권장하고 싶고. 한때 애물단지였던 폐목을 이용한 작은 아이디어가 농가의 보물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진입니다. 억대의 체육 보조금을 횡령해 감사원에 적발됐던 충북 한우연맹 전 이사진을 검찰이 구속 기소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까지 충북도청 남자 한우팀 감독과 연맹 총무이사를 맡았던 39살 김모 씨와 연맹 전 전무이사 47살 서모 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충청북도에서 받은 체육 보조금 1억 3천만 원을 선수들을 위해 쓴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채무 변제와 차량 구입비 등으로 나눠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과 함께 보조금 2천만 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았던 한우연맹 전 회장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봐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이기용 교육감이 드디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어제 단체 교섭을 위한 상견례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 등을 교섭 요구안으로 제출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는 현재 비정규직 6,700명 가운데 2,500명이 가입해 있고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한 차례 협상이 진행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하루 앞두고 추모 문화제가 어제 저녁 청주 철당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서거 4주기를 맞아 노무현 재단 충북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문화제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 사진전과 기념 영상물 상영, 노래 공연 등이 열렸습니다. 청주대학교가 개교 66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우암 대동 한마당 축제를 펼칩니다. 청주대는 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패션 디자인과 학생들이 준비한 패션쇼를 선보이고 연극학과와 동아리 학생들의 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오늘은 학교 인근 노인들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마련하고 대학 가요제와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청주대가 모집 정원 30명인 회화학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학생들이 반발하기로 했습니다. 청주대 회화학과 학생들은 어제 인문대 앞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순수미술학과를 취업률 등 경쟁력 평가잣대를 적용해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청주대는 그제 교무위원회를 열어 학교가 자체 시행한 경쟁력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점수를 받은 회화학과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오송 화장품 박람회에서 취소된 공연을 안내책자에 올려놔 관람객들의 항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안내책자에 어제 오후 5시로 올라있던 금난새 음악회가 열리지 않자 관람객들이 헛걸음을 냈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조직위는 협찬사의 자금 사정이 나빠져 공연이 취소됐는데
안내책자 제작이 이미 끝나 수정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공직사회에서 여성 관리자 임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어제 청주에서 열린 전국자치단체 여성간부 공무원 리더십 과정에 참석해 21세기는 여성 리더십이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월 2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